안녕하세요. 계절이 제일 아름다운 계절 5월이 왔습니다. 5월을 연상하면 꽃차 하시는 분은 대부분 다 장미꽃차를 만들 수 있는 계절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그러면서 너무 우아하고 예쁜 작약도 바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 소쿠리 가득히 작약을 담아놨습니다. 작약이 이렇게 색깔도 다양하고 이렇게 붉은색, 연분홍, 진핑크 이런 식으로 아주 너무 화려하고 예쁜 이 송이가 큰 작약꽃이 이렇게 피는 계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작약이 피는 계절이라 작약을 작약밭에서 한아름 이렇게 따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작약차를 만들 텐데요. 작약을 따기에 제일 좋은 크기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아주 몽우리가 지금 벌어질까 말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미 그 작약을 펼쳐놨는데 우리가 작약을 하나하나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벗기면 작약은 이미 벌써 이렇게 몽우리인데도 수정할 준비를 다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뒤집어서 벗겨주시면 이렇게 이미 작약은 안에 노란 이런 수수를 가득히 담고 이렇게 수정할 준비를 갖추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벗기시면 여기 안에 이렇게 가득 찬 이렇게 노란 수술이 있습니다. 이 수술 사이에 또 이렇게 안에 또 암술 수술인데 암술을 노란 수술이 이렇게 딱 보호를 하고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몽우리라고 땄지만 이 몽우리를 벗기니 벌써 이렇게 수정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이 주는 행복함은 아주 산도 지금 5월에 사는 6월에 산과 다르게 연녹과 푸른색을 띤 어우러진 산도 예쁘지만 꽃들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쏟아져서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약꽃, 장미 못지않게 작약도 아름다워서 작약차 오늘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수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을 다 쪽가위로 제거를 다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다 잘라주세요. 다 이렇게 작약 수술을 다 자르고 나면, 그러지 않으면 이 가에 이렇게 노란 꽃가루가 다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열에 올라가서 온도가 맞으면 또 이제 수정을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꽃잎 주변에 다 노랗게 꽃가루를 묻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수술을 이렇게 깨끗이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깨끗이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수술이 이렇게 허드러지게 많은 수술을 이렇게 깨끗이 정리를 해주세요. 안에 암술은 다 뜯어내면 너무 밋밋하니까 예쁘도록 이렇게 붙여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펜에 가지런히 이렇게 꽃잎을 다 예쁘게 펴서 펼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뒤에 꽃자루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다 잘라주세요. 펜에 가지런히 놔야 하기 때문에 이 뒤에 바짝 이렇게 꽃자루는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꽃잎도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다 제거를 하고 꽃잎은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다 펴서 예쁘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 예쁜 꽃이기 때문에 화형도 이렇게 예쁘도록 작약의 화형을 그대로 예쁘게 가지고 있도록 이렇게 다 구겨지거나 많이 펼쳐진 거는 펼쳐주세요. 자, 여기 수술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다 제거를 할게요. 이거 완전히 개화된 꽃으로 하면 안 됩니까? 네, 이거 너무 개화가 되면 이미 다 옆에 수정이 다 되어서 주변을 노랗게 해서 꽃가루를 다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이만한 사이즈, 여기 딱 이 몽우리를 따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꽃가루를 다 묻혀버리죠. 그럼 이거 다 몽우리를 벗긴 겁니까? 네, 몽우리 다 벗겨놓은 거예요. 지금 바로 벗겨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술이 볼록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서로
붙여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꽃받침이 밑에 닿도록 자, 이렇게 뒀습니다. 자, F점 온도에다가 두시고 한동안 그냥 거의 뭐 하루 가까이를 그냥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예쁘게 하고 잘할 수 있는 경우는 한 8시간 이상 이렇게 두시면 이게 꾸들꾸들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오늘 시작했으면 내일 아침까지 저녁에 시작했는데 아침까지 그냥 두시면 이제 완전히 수분이 다 제거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 가지의 이제 뭐 잎을 따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한 송이를 예쁜 모양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렇게 두세요. 두고 여기에 습기와 향이나 온도를 가두기 위해서 채반 떡궁을 이렇게 덮어주세요. 자, 이렇게 덮어주고 이 상태로 있다가 또 한번 한 이 정도 오랫동안 한 30-40분을 그냥 두시고 또 얘를 이대로 채반에 덜어내서 또 식힘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덜어내서 또 식힘을 반복적으로 득금과 식힘을 반복적으로 한 뭐 8시간 가까이 되면 거의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득금과 식힘을 계속 반복해 줍니다. 반복해 주고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이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 두고 여기다가 식힘을 그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식힘과 득금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식혀서 뭐 득금도 잘 되지만 식힘도 잘하면 꽃차가 더 빨리 색도 예쁘게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20분 정도 식힘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채반에 또 이제 얹어줍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얹어주세요. 그래서 그 득금과 식힘을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하다 보면 이게 까슬까슬하게 낙엽이 되어가는 과정까지의 낙엽 소리가 나는 정도의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면 그때는 이제 꽃차가 거의 완성이 다 된 거예요. 뒤집으면 안 됩니까? 네, 뒤집는 거는 지금 뒤집지 마시고 밑에 열기가 완전히 다 올라오고 나면 마지막에 수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일 때 또 여기 수술 안에도 수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다시 뒤집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까지 뒤집지 말고 그냥 두고요. 뒤집으면 여기가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수분 때문에 또 여기 그 수술 있는 부분에 더 이제 뭐 여기 수분이 날아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다 정발되도록 그냥 그대로 두실 거예요. 이렇게 두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분이 없어지면 그때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다. 수분이 완전히 없어지면요? 네, 없어지면. 그래서 모양도 예쁘게 오그라드는 거는 예쁘게 잡고 지금은 이제 하면 안 되잖아요. 모양도 잡아주고 또 이렇게 뭐 열이 닿으면 지금 벌써 많이 오그라들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다 펴주세요. 하나하나 다 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펴주시고 자꾸 오그라들고 있는데 자, 다시 펴줘서 모양도 예쁘게 잡아주시고 그래서 수분이 없는 상태일 때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작약 향이 아주 은은한 향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일 때도 다시 채반을 덮어서 수중 갖고 있는 향과 수분과 이 모두를 이제 가둬두는 거예요. 그래서 수차례 이거를 이제 뭐 한 5-6번 정도 반복을 하면 어느 정도 까슬까슬한 이제까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주 소리가 들리시나요? 까슬까슬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안에 이제 노란 수술은 없어지고 이렇게 암술만 남아 있는데 또 제가 또 일부러 이렇게 파랗게 묻어 있는 이런 부분 그 꽃받침을 또 살려봤습니다. 빨간색에 푸른색이 있으면 또 예뻐 보이기 때문에 살려놨는데 여기는 하면서 손을 안 봐줬더니 입이 이렇게 삐죽하게 못생겨졌어요. 또 이렇게
뒤집다가 또 부주의로 또 이렇게 잘못된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까슬까슬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 얹어서 바로 놓고 또 그 득금과 식힘을 하며 또 그 다음에 완전히 수분이 없어졌을 때는 이렇게 이제 또 다시 뒤집어 줍니다. 하나하나 이걸 다 뒤집어서 안에 암술과 수술이 있는 자리까지 수분이 완전히 제거가 되도록 또 이렇게 어느 정도 형태와 모양이 갖추어지면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득금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완전히 다 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만 이제 뭐 보여드리려고 다시 뒤집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뒤집어서 완전히 수분이 하나도 없도록 체크가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초벌 득금을 하시고 재벌 득금을 하시고 고온 향매김하고 자, 이 과정에서 이 맛을 좀 더 숙성시키기 위해서 떡국물 수분이 올라오지 않으면 덮어놓고 한 뭐 5시간, 4시간 이상 우리가 충분히 잠재우기를 합니다. 잠재우기를 하는 동안은 저녁에 올려놓으면 아침까지 그냥 두셔도 되고 뭐 10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도 괜찮습니다. 4시간 이상 이렇게 숙성을 오래 시키면 이 F점 불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대로 떡국을 덮어놓고 이제 푹 숙성이 되도록 잠재우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모두 이제 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약은 많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색이 너무 예쁘죠. 아주 진한 색과 연한 색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도 본래 큰 꽃이기 때문에 꽃이 이제 굉장히 커서 행사하기나 어디에 쓸 때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된 걸 다시 바로 이렇게 엎어 두시고 여기에서 다관 안에 좀 작은 꽃을 넣어 볼게요. 다른 건 너무 커서 피면 완전히 이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색이 예쁜 진한 핑크와 또 이렇게 빨간 꽃이 있었어요. 이 진한 빨강. 이 진한 빨강도 조금 적은 꽃을 찾았는데 다 꽃이 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진한 색깔 2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펄펄 끓었는데요. 조금 물을 천천히 부어주시고 꽃에다가 사이사이에 또 수술이 묻을 수도 있고 암술 수술이 같이 붙어 있는데 수술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꽃 위에다가 부어주시고 물을 조금 많이 넣어서 이렇게 한번 깨끗이 세차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는데 색이 벌써 우러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천천히 이제 부어줄게요. 금방 피면서 색도 우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천천히 부어볼게요. 아주 뭐 예쁜 색으로 우러나고 있어요. 꽃이 벌써 다 피고 있네요. 아주 향기도 그 작약 특유의 작약이 가지고 있는 향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우러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고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주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자, 작약의 색깔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가득히 따라 볼게요. 저도 작약 맛을 올해 또 새로 핀 작약꽃 먹어보기 위해서 저도 좀 따르고 하고 작약의 그 한방에서 그 우리가 쌍화차 만들 때 그 작약을 거의 40% 정도 씁니다. 작약에 들어있는 이 보혈 작용과 또 그 여자들 자궁수축, 월경과다, 월경불순에 아주 좋은 작약이기 때문에 이 한약 냄새가 꽃인데도 한약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한약 냄새가 나서 혹시 뭐 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단맛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미끌한 맛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작약 뿌리는 우리가 그 쌍화차 재료가 될 만큼
몸의 보혈 작용을 굉장히 높여주는 이런 그 약성이 좋은 이제 뿌리입니다. 그런데 꽃차는 오히려 뭐 썬맛이 있지도 않고 아주 좀 단맛과 약간의 싱그러운 한약에서 나오는 그 풀냄새 같은 것도 같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지금 맛은 아주 순하고 또 우리가 뭐 덕금 과정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 부드러운 작약꽃차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작약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효능이 많기 때문에 한방에서도 약으로 쓰지만 우리는 뭐 복통, 월경가다, 보혈, 그러니까 그 몸에 좋은 피를 생산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차는 그 꽃은 지금 식약처에서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래전부터 작약꽃이 너무 예뻐서 우리가 만들어 왔고 판매는 하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충분히 약재 뿌리에서 올라온 꽃이기 때문에 차로 이렇게 다양한 법제를 해서 수술을 제거를 해서 아까 보셨지만 아주 수술이 많았어요. 그래서 알레르기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제거를 하고 다양한 법제 방법으로 우리가 해서 아주 순하고 부드럽고 또 오히려 뭐 쓴맛이 전혀 없는 달달한 맛이 느낌이 나는 차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약 뿌리는 약용에서도 우리가 피를 생산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차이기 때문에 꽃차, 즉 5월이 되어서 피는 작약꽃차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지금 피는 작약꽃으로 뭐 10송이만 해도 아주 꽃이 크기 때문에 화려하고 예쁩니다. 계절이 가기 전에 작약꽃차도 여러분 한번 만들어 주세요. 혹시 이 과정에 또 차에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항상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아시죠? 또 꾹 눌러주시고 또 다음 더 좋은 꽃차를 가지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